속보, 미쳤다 프랑스 현지 역대급 파장. 이강인 관련 작심 발언 파리 생제르맹 나세르 회장. 이강인 관련 작심 발언에 현지 초토화.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첫 멀티골을 기록한 이강인의 득점이 인정받지 못할 뻔했다. PSG는 10일 한국 시간 프랑스 앙제에 위치한 레이몽 코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프랑스 리그 1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앙제를 상대로 4대2로 이겼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PSG는 앙제와의 맞대결에서 전반 17분 이강인이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은 아센시오가 오른쪽 측면에서 낮게 올린 크로스가 에메리를 거친 후 페널티 에어리어 한복판으로 이어지자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앙제 골문을 갈랐다. 앙제의 수비수 르보르가 골라인 위에서 이강인의 슈팅을 걷어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이강인의 슈팅이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PSG의 이강인은 전반 20분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왼쪽 측면을 돌파한 아센시오가 다시 한 번 낮게 올린 크로스를 이강인이 페널티 에어리어 한복판에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앙제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은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에서 6골을 터뜨려 리그 득점 4위로 올라섰다. 이강인의 앙제전 첫 번째 득점은 인정받지 못할 위기가 있었다. 앙제 수비수 르보르가 골라인 위에서 이강인의 슈팅을 걷어냈고 주심은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다. 이후 골라인 기술로 인해 주심의 손목에 찬 시계가 진동했고 주심은 비디오 어시턴트 레프리가 득점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 프랑스 매체 푸딜은 이강인의 득점은 공식적으로 인정됐고 밀리미터 차이였다. 이강인의 득점을 확인하기 위한 3D 이미지가 적용됐다고 언급했다. 이강인이 슈팅한 볼이 골라인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득점이 아니었지만 골라인 판독 결과 이강인의 슈팅은 골라인과 근소한 차로 떨어져 골문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인은 앙제와의 후반 45분 네베스와 교체된 가운데 2골 1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쳤다. 79번의 볼터치를 기록한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2%를 기록했고 한 차례 드리블 돌파도 성공했다. 키패스는 5회나 기록하기도 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부여했다. 프랑스 리그 1 사무국은 이강인의 앙제전 활약에 대해 평점 9.51점을 부여했다. 이강인은 리그 1 사무국의 평점에서 앙제전에서 양팀 최고 평점을 기록했다. 프랑스 현지 매체의 극찬도 이어졌다. 프랑스 매체 90미닛 퍼 매시즈는 이강인에게 팀 내 최고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기강인의 슈퍼스타 모드였다. 이강인은 앙제를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오른쪽 윙어로 배치된 이강인은 품격 있는 움직임과 치명적인 마무리로 공격을 즐겼다. 이강인은 이제 리그 1에서 6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매체 PF 역시 이강인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하면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전반전 활약은 말할 것도 없다. 이강인은 올 시즌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극강의 가성비 330력 이강인은 명함 넣어도 1000억 우습게 쓰는 PSG의 씀씀이 재조명. 10일 한국 시각 축구 전문 매체 스코어 90분은 프랑스 리그앙의 주요 빅클럽들의 이적료 순위 상위 5명을 공개했다. 각 클럽이 지금까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를 소개하려는 의도다. PSG는 스타 선수를 사모으기 위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출했다. 브라질 슈퍼스타 네이마르, 아릴랄가 압도적인 1등이다. 2017년 여름 바르셀로나에서 이적료 2억 2,200만 유로, 현재 환율 기준 약 3,300억 원의 PSG 유니폼을 입었다.
PSG 구단. 리그왕을 넘어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세계 이적료 신기록이다. 2위가 전직 음단장 킬리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로. 2019년 여름 모나코에서 이적료 1억 8천만 유로, 약 2,700억 원의 PSG로 건너갔다. 음바페는 지난 여름 꿈의 구단 레알로 떠났다. 프랑스 공격수 랑달 콜로무아니가 이적료 9,500만 유로, 약 1,420억 원로 3위. 전천후 풀백 아치라프 하키미가 6,800만 유로, 약 1,020억 원로 4위. 곤살로 하무스가 6,500만 유로, 약 970억 원로 5위에 랭크했다.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에서 PSG로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30억 원에 이적한 이강인의 팀 내 이적료 순위는 무려 37위에 처져 있다. 네이마르 이적료의 10분의 1. 하무스 이적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네이마르 1명 살 돈으로 이강인 10명을 영입할 수 있다는 뜻. 이강인은 극강의 가성비를 뽐내고 있다. 입단 첫 시즌인 2023에서 2024 시즌 36경기에서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팀에 안착했고, 올 시즌 제로톱부터 측면 윙어까지 다양한 포지션에서 15경기에 나서 6골 1도움을 남기며 지난 시즌을 뛰어넘는 득점률을 자랑하고 있다. 총 51경기를 뛰어 11골 6도움을 기록 중. 이강인보다 높은 이적료를 들여 영입한 선수 중 실패작은 수두룩하다. 헤세, 지천 500만 유로, 약 370억 원. 위고 에키티케, 지천 850만 유로, 약 420억 원. 곤살로 게데스, 3천만 유로, 약 450억 원 등이다. 이강인 입단 동기 마누엘 우가르테는 팀 내 8위인 6천만 유로, 약 900억 원 팀 내 8위를 투자했지만 엘리케호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 시즌 만에 맨유로 이적했다. 10일 앙제전 4대 2승을 통해 PSG 입단 첫 멀티골 6골을 작성한 이강인은 A매치를 치르러 중동으로 향한다. 홍명보호는 14일 쿠웨이트시티에서 쿠웨이트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차전을 치른 뒤 19일 요르단 암만으로 장소를 옮겨 팔레스타인과 6차전을 펼친다. 3. 스포츠의 수치야 황희찬 복귀 실패 울버햄튼 논란의 지각 첫 승 꼴찌 탈출 2대0 사우스햄튼 VAR 골 취소 분노 폭발. 황희찬은 지난달 A매치 기간 발목 인대를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다. 한 달 만에 돌아왔다. 게리 오닐 울버햄튼 감독은 황희찬이 회복해 복귀했다. 적절한 시기에 경기에 투입할 것이다. 황희찬은 사우스햄튼전에 나설 수도 있고 A매치 이후에 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버햄튼이 지각 첫 승을 신고했다. 울버햄튼은 10일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1라운드에서 사우스햄튼을 2대0으로 요리했다. 3무 7패 뒤 1승을 수확한 울버햄튼은 승점 6점을 기록. 탈꼴찌에 성공하며 18위에 자리했다. 그러나 강등권 탈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황희찬은 복귀에 실패했다. 엔트리에 제외된 그는 A매치 기간 이후를 기약하게 됐다. 하지만 논란의 일전이었다. 울버햄튼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마테우스 쿠냐의 스루 패스를 받은 파블로 사라비아가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쿠냐는 후반 6분에는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며 한 골 1도움을 기록. 첫 승을 연출한 주연이었다. 반면 꼴찌로 추락한 사우스햄튼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애매한 VAR, 비디오 판정으로 골을 도둑맞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우스햄튼은 전반 11분 라이언 매닝이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찢었다. 골이었다.
매닝은 골 세리머니까지 했다. 하지만 VAR 심판이 주심을 잡았다. VAR은 매닝에게 볼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우스햄튼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울버햄튼의 넬슨 세메도를 파울했다고 판단했다. 주심은 결국 곤필드 리뷰를 결정했고 득점은 취소됐다. 논란의 판정이었다. 사우스햄튼 팬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미묘했다. 팬들은 그 골이 어떻게 인정되지 않는 거지? 사우스햄튼의 파울이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울버햄튼의 파울이야. 완전 멍청한 판정이다. 이게 울버햄튼의 프리킥이라고 정말 엉망진창이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한심한 VAR 뒤집기. 진짜 스포츠에 대한 수치다. 누가 이걸 원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4. 충격. 발롱도르 투표 심사위원. 갑작스러운 사퇴. 비니시우스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 공개. 나의 기술적 오류. 사퇴하겠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9일 한국 시간 한 기자가 자신의 투표에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며 발롱도르 투표 심사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 비니시우스는 지난 시즌 레알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라리가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수상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비니시우스는 결국 2위에 그쳤고 맨시티의 프리미어 리그와 스페인의 유로 2024에서 우승한 로드리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면서 비니시우스의 레알 마드리드 동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주드 벨링엄, 다니 카르바할, 킬리안 음바페, 토니 크로스, 페데리코 발베르데, 안토니오 리디거 등이 후보에 올랐고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도 남자 최우수 감독상 후보에 올랐고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시상식 몇 시간 전에 로드리의 수상 소식이 유출된 후 클럽 전체가 시상식을 보이콧하면서 이들 중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안첼로티 감독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수상을 언급하면서도 비니시우스를 언급했다. 안첼로티는 가족, 회장, 클럽, 선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니시우스와 카르바할에게 감사하고 싶다라고 적었다. 미드필더 에두아르도 카마빙가는 이 발표에 대해 내 동생. 당신은 세계 최고의 선수이며 어떤 상도 달리 말할 수 없다. 사랑해. 내 동생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로드리는 총 1170포인트를 얻어 비니시우스를 41점 차로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토요일 투표에 참여한 100명의 기자가 각각 투표한 상위 10명의 선수를 보여주는 전체 투표 목록이 마침내 공개되었다. 비니시우스를 상위 10위 안에 포함하지 않은 기자는 핀란드의 유하 카네르바, 엘살바도르의 브루노 포르지오, 나미비아의 쉬페니 니코데무스 등 3명이었다. 포르지오와 니코데무스는 아직 비니시우스를 포함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카네르바는 레알 팬 페이지와 다른 여러 계정에 직접 답장을 보내 비니시우스가 톱10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투표에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발롱도르 투표 패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기술적 오류다. 발롱도르 심사위원단에서 사임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카네르바가 비니시우스에게 15점을 주었더라도 로드리를 뒤집고 발롱도르를 수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로드리와 비니시우스의 뒤를 이어 벨링엄 917점, 다니엘 카르바할 550점, 엘링 홀란드 432점, 가순위를 차지했다.